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저는 돌아왔어요, 여러분. 어제 그제 이제 뭐랬지? 근무하고 오늘 좀 쉬고 일을 집 청소해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 사실은 병원에서 할머니가 계시면서 되게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거를 다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냥 말할게요. 병원과 저희 입장 차이가 좀 있었고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좀 많았고 제가 비록 신규 간호사이긴 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4년 동안 실습을 굉장히 큰 병원에서 했고 그냥 한 게 아니고 저희는 환자를 다 맡고 직접 어세스도 하고 약도 주고 환자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쌓은 저의 경험과 또 엑스턴으로 지내면서 다른 또 두 큰 병원에서 근무를 한 그 경력과 그리고 지금 캐나다에서 아주 큰 병원에서 전병동을 다니면서 배웠던 저의 트레이닝 경력 그리고 지금도 중증도가 굉장히 높은 외과병동에서 근무한 시간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운 저의 지식과 저의 경험과 대비되어 봤을 때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고 일부분은 사과를 받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캐나다에서 한국을 급하게 가서 제가 할머니를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었어요. 결국에는 할머니는 두 병원을 거쳐서 잘 퇴원을 하셨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 할머니를 진짜 진심으로 케어해 주신 분들도 계셨겠죠. 그리고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특히 저희 할머니를 정말 많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챙겨주셔서 할머니가 조금 운동을 하러 조금 신나게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노고에도 정말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폄하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됐다라고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저는 솔직히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좀 더 인정받는 직종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대학원을 가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재활치료 역시. 왜냐면 그래야 제대로 잘 걷게 될 수 있으니까 환자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더 공부를 해서 더 좋은 치료를 많이 해줄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어쨌든 지금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할머니가 잘 퇴원을 하셨고 집에 돌아오시면서 제가 이번에 경험한 게 되게 많아요. 우선 제가 일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보람도 없다고 느꼈는데 처음으로 그 시간들이 보상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못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생겼다. 그게 결국엔 좋은 병원에서 좋은 트레이닝을 받고 제대로 배웠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서 더 나은 간호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지내면서 느꼈던 거가 더 잘 설명을 해줘야겠다. 환자한테도 어떤 약인지 다 꼼꼼히 설명을 해주고 환자 가족들한테도 우선 저희는 근데 원래 저희가 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간호조무사가 PSW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병동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케어를 저희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약도 무조건 저희가 주고요. 퍼스널 간병인 붙이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약은 저희가 주는 게 맞아요. 약을 저희가 줘야 되고 저희 약을 하나하나 다 스캔하면서 저희가 줘야 되는 게 맞고 그 약을 주면서 환자에게 약을 설명해 주는 것도 맞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약을 주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약은 무조건 저희가 줍니다. 간병인에게 주고 그냥 가는 일은 절대 없고, 그게 잘못했을 때는 정말 라이센스를 잃을 수 있는 정말 위험한 경우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잘 설명해주고, 환자 가족이 오면 환자 가족하고도 인사를 하면서 저는 오늘 데이너스로 이렇게 일하고 있고 궁금한 게 있으면 뭐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하고 소통을 조금 더 잘 하려고 노력한 그런 간호사가 됐기로 조금 더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제 실천을 해봤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어쨌든 그랬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저희 할머니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냈는데, 그러니까 가족 다 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항상 옆에 있던 존재다 보니까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못 써드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고민을 했어요. 할머니를 행복하게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가족 다 같이 노력을 해서 할머니 벽지도 바꿔드리고, 저희 집에서 이제 할머니 방이 있거든요. 벽지도 바꾸고 오래된 가구도 바꾸고 TV도 바꾸고 할머니 침대도 바꿨어요. 왜냐면 앉으실 때 고관절이 빠질 수 있으니까 앉는 것도 조금 더 잘 앉으실 수 있게 그렇게 바꿨고요. 그리고 이불도 바꾸고 공주님처럼 바꿔놨는데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고, 할머니 계속 나는 행복합니다, 고마워, 고맙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하시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할머니 그 잠옷도 팅커벨이라고 제가 이제 할머니 부르는데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프릴 잠옷, 공주님 잠옷 사드렸거든요. 그것도 이제 입으시고 집에서 계신 게 너무너무 귀엽고, 할머니 옷도 샀는데 할머니 옷은 일부러 저희 2030에서 되게 왜소하시거든요. 그런 작은 예쁜 가디건들 많아서 그런 것들 사서 할머니 방에 좀 걸어드리고, 생각보다 저희 때들 입는 옷들 중에 귀여운 옷들,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는 것들 많아요. 할머니들이 할머니 같은 것만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할머니 가방을 드렸어요. 근데 가방은 사실 엄청 비싼 건 아니고 원래는 좀 좋은 거 사드리고 싶었는데 좀 진짜 하여튼 좀 할머니 가방 가지고도 약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아줌마들이 그랬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속상했다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할머니 가방을 사드리려고 사실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1월에 갈 때 사드리려고. 근데 제가 급하게 한국을 돌아가야 되는 바람에 그 정도는 못 해드렸고, 그래도 좀 좋은 가방을 할머니랑 같이 직접 아울렛 가가지고 할머니가 고르시는 거 사드렸어요. 할머니 운동화도 사드리고. 그래서 조금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가질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할머니 밖에 다니실 때는 휠체어를 이제 타고 다니셔야 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이제 아버지가 일을 하시면 택시를 타고 가야 될 때도 있는데, 택시 한 60% 이상 택시 기사님들이 짜증내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왜 휠체어가 있는 걸 말을 안 해. 근데 사실 어려운 거 아닌데 그렇게 자꾸 하시니까 위축이 돼서 밖을 안 나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백화점이나 뭐 아울렛도 사람이 없을 때 가서 뭐 구경도 하고 하면 좋은데, 인식 자체가 좀 그래서 그런지 뭔가 할머니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다리가 다치셨었거든요. 할머니 다치시기 한 달 전에. 그래서 어머니도 잠깐 휠체어에 앉아 계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백화점 같은 데는 휠체어 타고 가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거 보면서 인식에 문제가 좀 있다고 느꼈고, 그게 아쉽기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커피숍이나 그런 데가 다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실 되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도 조금 했고, 막 그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건 있는데 정작 그 주변이 다 자갈이라서 휠체어가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이 좀 아쉽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뭐 병원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그 기간이 힘들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를 정도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의 얘기를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웠고 실제로 캐나다에 있는 간호사인 분들은 대부분 저의 말에 동의를 하셨고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잘못된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과를 받은 부분도 있어요. 사과를 받지 않은 부분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노인 환자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간호감정 통합인 경우에는 보호자를 환자 병실에 못 올라가게 하는 병원 요새 많거든요.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옛날부터 간호감정 통합으로 진행했었는데 가족들 9to9으로 다 와서 죽치고 앉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면 저희가 그만큼 환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근데 그렇게도 하지 못하게 하고 저희 할머니가 빈속에 항생제를 일주일 동안 복용하신 적이 있어요. 아무도 몰랐던 거죠. 왜냐면 약을 본인이 주지 않으니까. 간병인 선생님들이 무슨 약인지 어떻게 알아요? 빈속에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분들은 의료인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런 게 확인이 안 됐고 그래서 할머니가 결국에는 먹고 토할 정도로 위가 상태가 안 좋아지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투약 기록을 떼보고 알았거든요. 믿었어요 처음에. 어쨌든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가족이 있었다면 밥을 먹이고 약을 먹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처음에 할머니가 체하셨었거든요. 그리고 간병인 선생님은 사실 저희가 교육한 분들인데 왜 병원에 하수인처럼 쓰시는지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고 약을 주는 일은 사실 저희가 간병인한테 바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이 한국에서 캐나다에서 일어났다면 그거는 라이센스를 잃으실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할머니 같이 사이드가 났을 때 정말 잘못된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고 느꼈고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두 병원 모두 다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와중에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도움을 주셔서 잘 나오셨던 것 같고 뭐 간호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제가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느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압적이라고 느꼈고 환자 보호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네가 뭔데? 아니 난 이렇게 할 건데?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해야 하나? 그분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약을 써도 환자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다른 증상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그 환자에 맞춰서 바꾸는 게 맞는 건데 그거를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모습? 내가 틀린 게 아니다라고만 그 자존심을 챙기기 바쁜 느낌을 받아서 이게 과연 정말 환자를 위한 건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딥하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할머니를 위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이었고 배움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다시 이렇게 돌아왔고 너무너무 사실은 한국에서 한 달 반 동안은 매일 할머니 병문안을 갔기 때문에 제가 막 시간을 따로 막 많이 쓸 수는 없었어요. 돌아오자마자 또 이제 일을 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좋은 시간이었다. 또 이제 휴가를 받게 된다면 바로 한국 가서 또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고요. 다시 한번 저를 보러 와준 저희 할머니 병문안을 매주 와준 저 남자친구에게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친구들도 병문안을 많이 맞았어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 마음들이 다 너무너무 고맙고 병문안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해야지. 친구들 보면서, 남자친구 보면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 언니가 아직도 무슨 책도 사가지고 치매 예방책 같은 것도 사서 저희 할머니랑 같이 공부도 하고 가족끼리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해서 그런 거 이렇게 사진 보내주면 눈물도 나고 너무 좋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다시 여기서의 생활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